김제한 시외버스가 운영난으로 매각된 뒤 버스 운행이 크게 줄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근현대 유산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JTB 전주방송에서는 근현대 유산이 어떻게 사라지고 보존할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개발에 밀려 철거되고 있는 유산을 살펴봤습니다. 여행사 금품 수수설이 나오고 있는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가 GM 공장과 조선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지역화폐 30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김제한 시외버스 회사가 운영난으로 매각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가 대폭 줄어들고 일부 노선은 아예 폐지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의 익산행 버스 승강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20분에 한 대꼴로 다니던 게 지금은 아침과 저녁 2대만 남아 있습니다. 군산행 버스는 하루 10넉 대에서 석 대로 줄었습니다. 척추 수술 시술을 받았는데 부안은 없고 익산이나 전주가 있어서 큰 병원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 가는 겁니다. 가는데 차 불편이 너무 많지 차는. 운영난을 견디지 못한 업체가 시외버스를 매각한 뒤 부안 주민들은 익산과 군산으로 가려면 김제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1시간 20분이면 충분하던 소요 시간도 지금은 1시간 이상 더 걸립니다. 직통 차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김제를 들렸다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고. 모두 7개 노선의 운행 횟수가 줄었고 김제, 서천 등 7개 노선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격포도 이제 기존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고창은 아예 없어져서 부안에 가서 타야 되고 어떤 손님은 대야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인수한 업체는 수지가 맞지 않아 과거처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운행 횟수를 늘려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초에 변경해서 운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는 안 되더라도 승인은 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기존 업체가 경영 악화로 결행을 일삼았던 건 지난해 11월. 전라북도는 이제서야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버스 회사하고 지속 협의하고 있어요. 농촌 시외버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는 마당에 뾰족한 대책도 마땅치 않아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는 물론 애완을 간직한 근대 유산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JTB 전주방송은 전북의 근현대 유산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또 보존할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개발에 밀려 철거된 옛 건물들의 이야기를 하원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층짜리 이 목조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나루토여관으로 문을 연 이곳은 해방 이후 순천여관, 홍도여관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90년대 중반까지 손님을 맞았습니다. 옛 1위 극장 앞에 있어 공연차 익산을 찾은 문화예술인들의 단골 숙소로 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배우, 코미디언 있잖아요. 다 여기 와서 기거고 있다가. 그런데 이 유서 깊은 건물이 최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공사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수리조합 간부들의 관사로 쓰였던 목조 건물도 1975년에 지어진 옛 전북 농조 건물도 이른바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 포함돼 모두 철거됐습니다. 익산의 근현대 유산인 이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등록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의 손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가치가 많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호남 평야 한 복판에 자리한 신태임. 공터로 남은 이곳은 일제강점기 대규모 도정 공장이 3개나 있던 자리입니다. 겁나게 컸지. 그런 게 신대인 지네 복판은 다 그놈 사람 집이요. 정목이라고 일본 사람 아깝게.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했던 건물이지만 10여 년 전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양곡 보관 창고만 남아 있는데 그나마 한 동은 마트 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북의 근대 건축물 170여 점 가운데 10%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격동기의 애환을 간직한 소중한 근대 유산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여행사 금품 수수설이 나오고 있는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한간의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찌감치 자신의 실명이 거론된 데 대해선 정상적인 수사 기법이 아니라며 불만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성환 의장에 대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6년 행자위원장 때 행자위 해외 연수비를 부풀렸다는 의혹, 또 대가로 여행사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일주일 넘게 침묵한 송 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연수 경비가 부풀려졌다든지 또 뒷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고 했고 당시 세 업체 가운데 이 업체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돈거래 자체가 없었느냐는 질문과 행자위 직원 연관성은 수사에서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한다고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 의장은 참고인 조사도 안 했는데 실명이 거론됐다면서 정상적인 수사 기법은 아니라는 말로 경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행업체 대표를 먼저 조사한 뒤 송성환 의장을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11대 도의회가 출범 직후 대형 추문이 터진 가운데 송 의장이 장담한 것처럼 본인은 물론 도의회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시가 GM 군산공장과 조선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30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가맹점 5천 곳을 확보하면서 내년엔 화폐 발행을 늘릴 계획이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손님이 이불을 고르더니 현금이나 카드가 아닌 상품권을 내밉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미리 구입한 군산사랑 상품권입니다. 10,000원짜리 가지고 와서 9,000원으로도 살 수 있고 1,000원이 남잖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좋고요. 싼 값에 판매되는 상품 덕분에 상인들도 기대가 큽니다. 그 카드로 갖다 대면 우리가 스스로도 내야 되고 이게 지금 10%가 감안되잖아요. 우리 그 시민들도 좋고 우리 상인들도. 군산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 30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확보한 가맹점도 전통시장과 주유소, 미용실, 약국, 학원 등 모두 5천 곳에 이릅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을 1,000억 원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품권 판매에 대한 공무원 의존도를 낮추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가맹점들이 좀 더 많은 가맹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제와 완주 등에 이어 전북에서는 5번째로 발행된 지역 화폐가 어려움에 처한 군산 경제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토양 정화업에 대한 환경부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개정을 촉구하는 도의회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전라도의회는 한완수, 송주영 의원 등 12명이 낸 토양정화업 관련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장, 환경부 장관 등에게 보냈습니다. 한완수 도의원은 광주 등록업체가 임실에 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도 광주에 허가권을 준 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토양 정화업과 정화시설 허가권을 분리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도시 지역 아동이 29명 이하인 센터의 경우 한 달 운영비 지원액이 480만 원에 불과해 인건비와 공과금을 빼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은 10%인 48만 원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영 의원은 또 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인데도 방학 중 식사비와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사상 최대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정기국회가 개회됐습니다. 전북은 새만금 공항 등 현안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적지 않은데 국회에서 얼마나 증액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하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의 태도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용역비 25억 원을 예산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원칙을 내세운 탓에 잼버리 개최 전 공항 완공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새만금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장기 임대 용지를 추가로 만들 예산도 요구액의 4분의 1만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 건데 송하진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직접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약 20만 평의 추가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임대용지 분명한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는 정도 가는데 이 좀 조건을 좀 완화해 주시고. 전라북도는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안 사업들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정부 안에 과소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 한 60여 개 정도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정치권, 도, 그리고 우리 시군과 함께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는 가운데 전북 현안 사업 예산의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어제 폐막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전북 선수들이 모두 27개 메달을 딴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북 선수들은 이번 대회 펜싱과 사이클, 복싱, 유도 등에서 금 11개, 은 4개, 동 12개 등 모두 27개 메달을 따내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주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불러 포상과 격려를 할 예정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이 이달 말까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무성서원의 사계와 인물을 담은 사진과 도록 등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무성서원은 통일신라 때 문인인 최치원을 기리는 서원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JTB 김철 권만택 기자가 제작한 시사기획판 장애인 콜택시 인권을 묻다가 제45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지역 시사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시사기획판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점과 성공 사례를 취재해 국토교통부의 대안 마련을 이끌어냈다며 지역 보도의 한계를 뛰어넘은 매우 가치 있는 보도라고 수상작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 작품상.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동생을 흉기로 찌른 20살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생인 18살 B군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지책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뒤 숨진 남성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1살 홍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4월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SNS로 알게 된 31살 A씨와 함께 투신했다가
홀로 빠져나온 뒤 숨진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최고 40mm에 안팎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완주와 무주 진안에는 내일 새벽 호우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